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사회적 지지원에서 이제 세 번째 부모입니다. 자,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자, 이 부모는 이 부모 지지가 어떻게 됩니까? 부적응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가 사실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체라는 거죠. 매개체다. 응? 그래서 부모의 지지나 감독이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과 비행 이런 것들을 예방하지는 어떤 중요한 사회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탈북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죠. 왜? 이 부모는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이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여러 가지 알코올뿐만 아니라 비행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고 그다음에 또 성장해가는데 엄청난 이런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부모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교사인데, 자,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안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어떤 사회적 지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교사와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회원의 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신념,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은 교사들 통해서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신념,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어떤 중요한 그 요인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의 지지적인 역할이 특히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이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교사가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지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교사의 지지는 어떻게 돼요? 대안적 지지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양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수가 적고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나만의 아무 연고가 없이 홀로 살거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탈북 청소년의 경우 교사가 부모를 대신한 중요한 어떤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 못지않는 중요한 이 부모는 교사는 부모 못지않는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대신한 어떤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탈북 청소년과 이제 사회적 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남은 자리인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지를 확보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수입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뭐 어떤 고아나 혼자 이렇게 사실 어떤 사고나 이런 거로 인해서 혼자 살아가는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실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아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적인 갈등, 심리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한데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거 확보라든지 생활에 정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들이 살아나갈 진로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이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진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제된 사회에서 이런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고향, 정든 고향을 상실한 이 그리움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대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친구나 또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나만의 문화 적응에 필요한 어떤 이러한 지지가 제공되고 그리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어떻게 돼요?
사회적 지지망의 확보 그리고 긍정적인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은 이제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를 해소하거나 충족시킬 사회적 지지망이나 지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전의 삶의 배경이었던 북한에서의 가족이나 이웃, 친구 이런 어떤 사회적 지지망과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 지지망을 다시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또 적응할 수 있지만 이런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체제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면 이런 어떤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탈북민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라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문화 충격을 보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덜 위협적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공돼야 하고 그리고 지지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대처 행동을 증가해서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사회적 지지는 어떻게 돼요? 남한 사회 적응의 심적 안정감과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데는 이런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난민과 유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 탈북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완연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데에서는 뭐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한 주민들과의 어떤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들과의 어떤 유사한 경험을 겪는 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 의미 있는 이 접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 체계를 확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형성해가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연계를 형성해가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어떤 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줄을까 높을까요? 줄어들죠, 당연히. 그리고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사회 적응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제 학자들을 보니까 자, 사회적 지지 수준은 탈북 청소년의 이 심리 사회적 적응과 일상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지지망에는 교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제일 그 사회적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공식적인 지지망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일 높은 것이 누구냐면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응? 교사가 높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관계자.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분들이 탈북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면 종교 관계자 어떤 그런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민간단체 관계자. 네 번째는 이제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 관계자. 이런 이제 순으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지지망에는 비공식적인 지지망, 이제 공식적인 지지망이라면 자 비공식적인 지지망에는 가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비공식적 지지망에는 가족이 제일 그죠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의 어떤 그런 친구와 북한 친구죠. 그 다음에 공동체 가족, 같이 넘어왔던 공동체 가족, 그 다음에 후견인,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식적 관계에 의해서 맺었던 사람보다 혈연, 그 다음에 우정, 친구죠, 우정, 그 다음에 애정, 이런 것으로 맺어진 비공식적 관계의 사이로부터 받은 지지가 탈북 청소년의 어떤 심리, 사회, 문화적 적응과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혈연적인.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지할 수 있는 지지자가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친구 또래. 그 다음에 애정 관계. 응? 그 주변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원만한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공식적 지지망의 확보가 무엇보다 이제 시급하다라는 거죠. 시급하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만 적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학교나 지역사회가 이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의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를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이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사실 그 단일민족, 어떤 백예민족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중시해 왔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 이 고립되어 있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망이 제공되는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존 연구들에 이제 의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지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면 탈북 청소년들의 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지지망 확보를 위한 방법적인 이런 어떤 개선 방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더불어 어떤 것까지 이루어져 가냐면 심리적 상흔, 이런 어떤 심리적 상흔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며 위축된 이들에게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이 지지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탈북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나 어떤 나아가서 다수의 집단 모두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소수자로서 고립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런 행복하고 건강한 이런 어떤 사회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탈북 청소년의 스트레스입니다. 자, 탈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신체적 요인보다는 새로운 남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느끼는 이 감정의 격동,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 문화 적응의 과정, 이런 것들과의 겪게 되는 일상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돼요? 실적으로 보면 이제 경고 반응의 스트레스는 이제 경고 반응에서 오는 거잖아요. 경고 반응. 그래서 의학이나 생물학 용어라고 우리가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든지 누군가에게 유업을 받을 때처럼 어떤 유업에 처했을 때 경험하는 상태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부모의 이혼, 그 다음에 새로운 학교로의 전학,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러한 것들로 경험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가 안녕을 위협하고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는 이런 것을 어디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병화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매개체이자 동시에 반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이냐면 통증, 추위, 그 다음에 산소결핍, 그 다음에 굶주림, 심한 운동, 그 다음에 소리빛, 독소, 이런과 같은 신체적 요소와 감정의 격동, 공포, 번민, 이런과 같은 정신, 심리적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어떤 내부적 요인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를 갖는다든지 상황을 비관하고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완벽을 기하거나, 그리고 일을 좋아하는 성격, 그 다음에 폭음이나 카페인, 수면 부족, 이런 어떤 잘못된 생활 양식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냐면 소음이나 좁은 공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 인간관계의 갈등, 그 다음에 친지의 어떤 사망, 그 다음에 생활상의 어떤 큰 사건, 복잡한 일상, 이런 것들을 꾸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청소년들이 생활상의 어떤 그런 그 사건의 복잡한 이런 현상 속에서 얼마나 이런 그 심한 공포, 격동, 공포를 느끼고 있을 거니까 그런 이런 심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유형을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우리가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화적응에 들어가기 전에 다수인에게 격변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뭐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추방,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두 사람 정도의 어떤 소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는 거니까, 그 뭐냐면 사별이라든지 불치병, 실직, 이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해롭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정적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유형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뭐 가중한 업무 부담이라든지 뭐 부모와의 언쟁, 뭐 짜증나고 고민하게 하는 어떤 사소한 일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이 스트레스를 구분한다면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몇 가지 어떤 동시자별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그 생활 사건보다는 더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탈북 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신체적 요인보다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격동, 두려움, 정신적인 심리적 요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기대나 인간관계의 갈등, 문화적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일상사들이 이 이제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탈북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그 탈북 청소년의 어떤 문화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 탈북 청소년의 문화생활은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의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면은 겪게 되는 현상이 이제 문화 적응인데, 그러니까 계속된 대한민국 속에서 살다가 다른 문화에서 살면 겪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문화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적응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경험하는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자, 집단적 차원에서 인류학과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학의 근본을 두고 발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차원에서의 어떤 문화 적응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학적 문화 적응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 적응은 개인이나 행동이나 가치, 태도, 정체감, 이런 것들로 인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화 적응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리. 이 베리라는 사람은 문화 적응을 두 문화 간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겨난 변화라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주택이나 인구 밀도, 그 다음에 공예와 같은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는 어떤 그 생기는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은 음식의 차이로 생기는 변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변화인데 이건 뭐냐면 정치, 경제, 기술, 언어, 종교, 사회제도 이런 변화와 대인관계의 심리, 내적인 변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와 행동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에게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 적응이라는 것은 제일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탈북 청소년에 대한 어떤 문화 적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탈북 청소년, 탈북인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 체계를 수용하면서 환경과의 이 상호작용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율성을 유지하고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 시각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어떤 문화 적응에 대한 이 정의를 종합해 보면 어느 한쪽 문화만의 일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어떻게 돼요? 서로의 영향을 받아 함께 변화가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 적응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이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시각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문화 적응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화 적응과 관련 요인으로서 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적인 남한은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하며 살아왔던 북한 사회와 같은 역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이제 낙관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과 이 북한이라는 한 공동체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분단된 사회에서 역사와 이제 이거를 분단은 됐지만 역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낙관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함에 있어 북한 사회에서의 삶의 배경, 이 삶의 배경을 이해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역사와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같은 민족이라는 낙관적인 점은 있지만 이제 이들이 살아온 배경, 적응에는 어떤 면에서는 세심한 이 배경을 세심함이 요구된다. 왜? 북한 사회에서는 사회 배경이 다르잖아요. 남한 사회,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져 왔고 북한에서는 통제된 사회에서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어떤 사회적 배경은 너무나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런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도 있지만은 그런 영역 면에서도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의 문화 적응 요인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이 단일 민족, 그죠? 단일 민족 문화권에 이제 문화권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세기가 넘게 이질화된 남북의 인격체가 갑자기 접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문화 충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남한 주민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런 어떤 삼각관계로 엮여지는 이런 어떤 복합 현상들을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될 때 사실은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변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느냐 또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문화적인 이제 적응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이 단민족 문화권을 유지해왔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반세기가 넘게 이질한 문화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게 넘어왔는데 문화적인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북한도 남한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적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심적인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이제 있는데
그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신이 남한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 생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거주지 환경,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 환경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들면서 남한 그 문화 적응에 이 영향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심리적인 면과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고려한데 그런 것들이 잘 고려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 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서는 자, 탈북 가정에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탈북자라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것을 꺼리는 데 대한 예민함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탈북했다는 것에 예민함과 스트레스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적으로 보면 탈북자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좀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탈북자라는 것을 이제 숨기는 데서 오는 이런 것들은 예민함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이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개인적인 측면은 연령이나 성별, 신체 특성, 종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특성으로 보면 가족이나 남북한 친구, 후원자 이런 사회적 지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남한 입국 후에 남북한 입국 후에 거치게 된 하나원이나 하나둘학교의 교육과 거주의 정착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제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탈북 시기나 제3국의 거주 기간 그리고 남한 거주 기간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런 요인들이 청소년의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화적인 주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이제 탈북자들 문화적인 문제는 당사자 본인을 위한 인도적 차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정적 차원 그리고 통일 후에 북한과 남한의 재반 통합정책 기반 이 통합정책 기반을 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그러겠는데 사실 문화 적응의 어떤 그런 중요한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어떤 면 보면 당사자 본인을 위한 인도적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차원 탈북 후에 이런 어떤 그런 북한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주민들을 이제 남한의 이제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런 통합적인 이제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이제 과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해 왔지만 이 남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분단된 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자, 남북한의 어떤 사고방식, 행동 이러한 어떤 그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가 같이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의 특수한 사회 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이런 그 차이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뭐 정체감이나 여러 가지 어떤 탈북 청소년들의 혼란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파악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과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의 어떤 삶의 배경을 이해하려는 이런 어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자들이 보면 탈북 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신이 남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탈북을 해왔다는 그러한 어떤 죄책감, 부모를 버리고 왔다는 것, 친구를 버리고 왔다는 이런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상당한 어떤 그런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뭐 피해의식이라 그럴까? 어떤 그 북한에서 탈출을 해와서 살아가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남한과의 어떤 남한 사람과의 다르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같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안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탈북 청소년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군인으로서 이런 어떤 내용들 특히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